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행.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오찬회동을 하고 여야 정상서령 미체 가동에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안 처리 관련해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 3분 모셨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3분 안녕하세요. 132분의 회동 서로 할 말은 다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5당 원내대표들을 만나서 하고 싶었던 긴 이야기 중 핵심이 되는 말 비준동의 좀 해였으면 좋겠다, 이걸 꼽을 수 있겠죠. 인터뷰 서문부터 일관되게 이제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이게 문서로 합의된 거지만 물론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일관되게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과거에도 사실은 기본합의서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정부 때 6.15 공동성명이라든지 노무현 정부 때 4선언 때도 일각에서 그 당시 여당에서는 비준 동의를 요구했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준 동의를 할 만한 성격을 것이냐에 대한 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으로서는 9월에 평양에 가기로 돼 있으니까 평양에 갈 때 김정은과 회담할 때 여야가 만장일치로 비준을 해준 그 문서를 가지고 간다면 상당히 힘이 되는 건 맞죠. 것이 그래서 북한에서도 가장 지금 남쪽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난을 하고 있는 게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왜 제재를 해제해 주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야 합의의 문서 비준 동의를 가지고 가면 대통령으로서는 평양에 갈 때 훨씬 자신감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단 비준 동의를 해줄 성격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의 생각이 다른 것은 있습니다. 9월 중에 아직 날짜는 특정하지 않았으면 평양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 데 여기에 여야 국회의원 다 같이 가자, 이런 제안이죠. 인터뷰 네. 그 전에 남북 정상회담할 때도 여당 의원은 참여를 안 시켰느냐, 그런 불만 을야당 쪽에서 이야기를 했죠. 특히 자유한국당 쪽에서 그건 저는 일리는 좀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남북 정상회담하고 할 때요. 떠한 성숙도 측면에서 보면 야당 의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미 남북 정상회담을 2번이나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평양에서 한다고 하면 야당 의원도 같이 가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지금 4.27 판문점에 대한 지지선언, 그러니까 국회 비준이 있으면 훨씬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야당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원내대표 회동에 있어서는 대북 문제에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그렇게 의견을 모았고 또 합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당적 협력이 이뤄진다라고 하면 당연히 야당 의원이 가서 또 참여를 하고 그러면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왔을 때 야당과 협치, 특히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초당적 협치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비준동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십니까? 물음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김성태 원내대표는 굉장히 반대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핵화가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비준 동의에 대해 서는 자유한국당이 계속 반대를 하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약간 부정적이기는 한데 또 다른 당들이 다 협치해서 한다라고 하면 또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인터뷰 국회가 같이 평양에 가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에도 노무현 대통령 평양에 갈 때도 특별수행원이라고 해서 대통령의 정부 대표단이 있지만 또 민간의 정계, 재계, 학계, 문화예술계 골고루 망라해서 제 기억으로 볼 때 37명인가를 모시고 평양에 같이 갔어요. 저도 그때 학계 대표로 갔었는데 그때도 2007년에 갔을 때도 현역 국회 의원들이 여야가 다 같이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9월 중에 평양 방문이 이뤄진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그걸 다 주도해서 하기는 합니다만 대통령을 같이 도와서 가는 그런 수행단에 들어갔을 때 여야 의원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서 이야기한 비준 동의는 상당히 어려운
되지만 평양의 국회의원이 같이 가자는 이야기는 사실 국회에서 오케이만 하면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겁니다. 앵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그리는 그림은 비준동의 해서 이것으로 힘을 더 얻어서 여야가 같이 가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준동의가 안 되면 평양 같이 안 가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음표. 인터뷰. 아니죠. 그래도 같이 가려고 추진할 거고 같이 가는 게 뭐 양새는 좋다. 그런데 비준동의안 처리도 사실은 특히 자유한국당 쪽에서 정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측이 계속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니 지금 약속 잔뜩 했는데 또 정권 바뀌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 문제 지적을 하거든요.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정치 체제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그걸 잘 아는 겁니다. 북한도. 그래서 나중에 보수 정권 들어서 이거 다 없었던 걸로 다 해버리면 이거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동안 몇 번 사실은 그런 롤러코스터를 탔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능하면 이걸 어찌됐건 비준동의 안을 좀 통과를 시켜서 여야가 합의로 초당적으로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모양새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고요. 충분히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은 이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자유한국당도 전략을 바꿔서 수용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그야말로 초당적인 안보 문제와 관련한 여야의 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도 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좋은 설레기도 하고 그래서 비준동의안은 처리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만약에요 야가 다 같이 가게 되면 김성태 원내대표랑 모두 악수하는 장면이 혹시나 연출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동의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협치였습니다. 메뉴부터 의미가 있었는데요. 사진 보시죠. 그냥 비빔밥 같아 보이는데 의미가 부여됐습니다. 굳이 색깔을 5가지 색을 섞어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까오당 색을 버무린 비빔밥 오찬 테이블에 협치 기원 메뉴가 올랐는데요. 지금 재료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블루버터 플라워는 더불어민주당, 무생채 는 자유한국당, 애호박나물은 바른미래당, 녹색 엄나물은 민주평화당, 계란 지단은 정의당 이렇게 의미를 담았다 그럽니다. 색깔이 잘 안 맞는 것 같은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어쨌든 5당 원내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서 청와대에서 회담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야 협치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합의된 합의문 내용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올라왔던 게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일부러 5가지 색깔을 일부러 저는 맞췄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약간 민트색이라고 하는 색깔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앵커 민트색이 잘 안 보입니다. 인터뷰. 네, 잘 안 보입니다만은 넣기 때문에 저것도 기획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고려를 했다고 하고 같은 비빔밥이라고 하더라도 저런 의미를 부여해서 대통령과 여야당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저런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하면 협치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같은 민생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여야가 힘을 합치고 또 초당적인 안보 문제에 협력할 것인가를 고민했다라는 건 제가 볼 때 결코 나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일부러 저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일부러라도 의미를 부여해서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저는 아무리 봐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그런데 솔직히 비빔밥 자체가 아주 맛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역시 비빔밥에 들어가는 계란은 반숙이 들어가야 맛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시 상징적인 것에 의미를 두다 보니 맛은 조금 포기를 한 게 아닌가? 물론 조리하시는 분들이 는 많이 쓰셨습니다마는 일단 미식가로서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앵커. 일단 저기 고추장이 빠졌어요. 인터뷰. 고추장은 옆에 있었겠죠. 인터뷰. 전주 비빔밥이 유명하잖아요. 결국 맛은 초고추장이 좌우를 합니다. 앵커. 잠시 이야기가 옆길로 샌 것 같은데 어쨌든 비빔밥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비빔밥 먹고 오늘 오찬 회동한 원내대표들이 후일담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시죠. 협치 비빔밥의 의미가 통했을까요? 김관영 원내대표, 선거제 언급한 것 높이 평가한다. 협치 성과에 기여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 협치의 진정성에 감사드린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잘한 결정이고 나는 도울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이런 회동하고 나면 뒤에 가서 다른 소리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늘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오늘 사실은 회동에서 보면 각 당이 챙길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바른 미래당이랄지 정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같은 소수 야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 구제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거든요.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김성태 원내대표는 은산분리랄지 아니면 규제에 관한 어떤 민생 법안들 규제 혁신이랄지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서비스 발전기본법이 얼마나 통과시키려고 했습니까? 물음표. 거기에 민생 부분이 통과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얻을 수 있는 게 있죠. 거기다가 일단 비준이나 그런 것에 약간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대부 문제에 있어서도 초당적 협력에 있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판하기 어려워요. 옛날에 위장평화쇼 그런 얘기를 했지만 남북 정상회담 2번 하고 북미 정상회담 1번 하고 훈풍이 불어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대를 했기 때문에 6.13 지방선거에서 결국 참패했거든요. 이런 여러가지 종합적인 걸 따져보면 이제는 얻을 건 얻으면서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경제랄지 그런 부분을 챙기면서 대한정당으로 가겠다. 는 취지로 이미지 변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회동 자체는 당이 각 당에서도 굉장히 서로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윈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야당도 할 말은 다 했던 그런 회동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야당의 키워드 함께 보시죠. 야당은 경제를 꼬집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평화가 경제입니까? 경제가 평화입니까? 인터뷰. 말이 그 말이죠. 평화가 사실은 유지가 돼야 경제적으로도 제대로 평가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뭡니까? 결국 안보 변수 때문에 한국 경제가 늘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고 또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실은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경제력이 유지가 안 되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압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 평화 유지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인데 그런데 사실은 두 분이 이야기한 게 오늘 실제 의미는 뭐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경협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경제라고 하는 부분을 굳이 평화와 연계시켜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 김성태 원내대표의 얘기는 뭐냐 하면 북한 경제만 챙기지 말고 민생 경제도 챙겨라. 그런 의미에서 약간 방점의 차이가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배경은 조금 다른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야당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경제를 중적으로 제기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는 추세이고 상당한 속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심상치 않은 것들을 아마 청와대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라는 것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청와대가 얻고 싶은 걸 제일 먼저 얻었죠. 여야정 상설협의 채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민생 입법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6.13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의 압승으로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자기 든 걸 책임져야 됩니다. 야당 같은 경우 심판을 3개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내려가는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경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려면 사실 야당 협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물음표.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원내대표나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약점이 경제거든요. 실제로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밑바닥에서는 많은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야당에서 당연히 대변하는 게 야당의 책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평화 경제에 대해서 경제 평화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경제 문제점들에 대해서 아까 김관영 대표 이야기를 하셨지.
최저임금 문제라든지 주 52시간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가지 국민 연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들의 체감에 다 맞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야당 대표들이 대통령한테 그 현장에서 목소리를 직접 이야기를 했다라는 면에서는 저는 여당도 야당도 이번에는 다 할 만큼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지난주에도 하락세를 저희가 좀 짚어드렸는데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주가 또 최저치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고 좀 가파르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요인이 가장 문제일까요? 인터뷰 저는 제가 볼 때는 경제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는 사실 남북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가려져 있었죠. 그래서 이제까지 박근혜 정부까지 없었던 그런 남북 문제의 훈풍 자체가 국민에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커버를 해 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사실 그걸로 계속 정권이 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 이제 경제 문제가 됐는데 결국 최저임금제랄지 주 52시간 이런 것들이 소상공인이랄지 자영업자에 영향을 미친 것이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대북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비핵화 문제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있잖아요. 물론 곧 성과가 나온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성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볼 때 드루킹 사건도 사실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특검에 서는 유죄라고 신증을 굳히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일부에서는 결국 김경수 지사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대선과 관련한 부분 현 정부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국민들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가지 이런 종합적인 것들 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안희정 전 지사 무죄 선고 관련해 서도 지지율에 영향이 있었다라고 여론기관에서는 분석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그것도 분명히 악재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때까지는 어찌됐건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이기도 하고 힘을 좀 실어주자 여기에 방점이 찍혔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사실은 정권이 집권해서 1년 이상 지나게 되면 실제로 성과도 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잣대를 제대로 들이대기 시작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물론 지지율 하락의 요소는 역시 소득주도성 장애 불시착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연착륙하지 못하고 경착륙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지금 청와대와 정부 부처 간의 협업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계속 불협화음이 나는 것. 그래서 청와대에서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핵심 세력들이 약간 좀 아마추어적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국민들이 갖기 시작한 것. 그것도 또 다른 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그래도 진보 정권이라고 그러면 도덕성을 강조해왔는데 안희정 지사 사건을 비롯해서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 관련한 드루킹 사건까지 국민들은 상식선에서 기본적으로 보거든요. 이것을 그러니까 법적인 판단 이전에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라고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물들이 그냥 그야말로 장사미사 내지는 여권에서도 주변부적인 인물이었으면 또 영향이 달랐을 텐데요. 가장 핵심이 그야말로 대통령 측근에 있는 인물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다 보니 민적 실망감이 상당히 작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사실은 지난 1년간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취임 초기 1년이 지났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한국당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여전히 여당으로 느껴졌던 거죠. 특히 적폐청산에 계속 드라이브를 걸렸고 박근혜 대통령 재판, 명박 대통령 구속재판 이런 걸 하면서 여전히 야당에 대한 심판과 평가가 더 주된 심정이었던 거죠. 그게 아마 제가 볼 때는 6.13 지방선거 때 대대적인 여당 압승, 야당 참패로 일단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단 야당에 대한 재판과 심판은 족하다, 혼날 만큼 혼냈다. 그렇다면 집권 2년 차면 뭐냐 하면 이제 여당에 대한 심판과 평가 점수를 매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보니 경제 어렵다라고 하죠.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등등이 탁상공론 아니냐,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드루킹. 여러가지 BMW 사건 등 몇몇 사건들이 있다면 그 불만들에 대한 평가는 결국 집권 여당한테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집권 2년차는 당연히 여당에 대한 올곧은 평가로 가기 때문에 계속 성과를 내지 못하고 여러가지 사건들이 나온다면 계속 하락되는 추세는 당분간은 피하기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이 하락 요인을 조목조목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지금부터는 반등 포인트요. 내일부터 더위도 한풀 꺾인다라고 하고 날도 선선해진다고 하는데 지금 남북 정상회담도 또 예정이 돼 있고 종전선언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지율 반등 포인트가 하반기에 있지 않나 이런 전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저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폼페이오가 평양을 방문해서 성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외교적으로는 내부적인 게 뭐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비핵화에 진전이 있고 종전선언이 되고 또 대북제재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완화가 되면 결국 광복 절 축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경제협력 이런 것들은 사실 전에 보지 못했던 파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아마 찬사를 보낼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사실 은산분리 이런 것들은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가지 규제를 완화하고 그로 인해서 물론 이런 조치들이 경제의 성과를 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지만 초기적으로 조치를 취하면서 경제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반등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드루킹이랄지 BMW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데 BMW 문제도 제가 봤을 때는 한 15일이나 20일 경과하면 상당히 완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아마 시스템적으로 조치를 취할 거고 그리고 드루킹과 관련된 김경수 지사 부분도 영장 청구하고 발부 여부가 기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최소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반등의 기회가 기다리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 얘기는 한 달 뒤에 저희가 다시 한번 나눠보면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언급을 해주신 김경수 지사 문제 지금 구속 갈림길에 놓여 있는데요. 여야 시각차가 확연합니다. 들어보시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번 영장 청구는 특검의 무리수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김 지사는 현직 도지사여서 도주할 우려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특검은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보자는 식으로 무리수를 던졌습니다. 드루킹 일당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해서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진술과 정보를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려 망신주기와 정치적 갈등을 키우는 데만 몰두했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합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앞으로 일방통행식으로 독주하지 않고 야당과 진정으로 협치를 이루어 가시겠다니까 야당으로서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 산석탄 문제나 드루킹 특검 연장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성에 있는 답변을 내달라고 했습니다만 드루킹 특검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언방구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드루킹 특검 관련 언급을 하셨던데 드루킹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앵커 그 결과는 내일 밤 늦게 나올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김경수 끌어안기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먼저 추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치 특검, 한탕 특검 이렇게 표현했고요. 삼복 무더위와 함께 사라져야 한다. 오늘이 말복입니까요? 김경수와 끝까지 함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해찬 후보도 당대표 후보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영장 청구는 지나치다. 연이 기각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도 김경수 끌어안기가 있었지만 구속 갈림길에 놓여있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서 끌어안기가 더 노골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수사 가이드라인을 아예
까지 계속 유지를 하는 그런 기조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김경수를 끌어 안을수록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다. 이게 제 진단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선거 전에 이런 사안이 불거졌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김경수 지사 자진 사퇴시켰을 것이고 당에서 출당 조치했을 것이고 그랬을 거예요. 형이 어떻게 최종 확정되든 간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통상적인 대응 방식과 달리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유독 이 인물에 대해서만 이런 끌어안기를 하는 거예요. 이재명 지사하고도 또 상당한 온도 차이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미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사이에 상당한 부적절한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라고 이미 상식적으로 판단을 내린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이게 유무죄를 떠나서 두 사람 관계는 보통 사이가 아니었다라고 지금 다 판단을 내렸어요. 실제로 김 지사가 거짓말한 내용들이 거의 사실로 드러난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국민의 상식선에서 보고 이 문제를 보고 어떻게 당에서 대응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당에서 지금 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일부러 외면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당당히 어찌됐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이겨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런 것인데 그럴수록 사실은 민심하고는 점점 더 괴리가 되는 겁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도 상당히 이제 오만해지기 시작했구나. 국민들의 상식적인 판단 이런 거하고는 이런 거 따위는 이제 안중에도 없고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과연 전당대회 이후에 새로운 당대표가 복원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복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부정적인 판단을 해주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워낙 김경수 지사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자 집토끼를 잡으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당대표 후보들은 사실 김경수 지키지를 전략적으로 할 수밖에 없죠. 당장 이제 친문 진영의 표, 대의원 표나 권리당원 표 를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경수 현 지사를 옹호할 수밖에 없는 계산은 저는 이해합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라 보는데 문제는 정치권의 그런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당대표 후보로 나온 사람뿐만 아니라 현재 추미애 대표라든지 기타 등등의 유력한 정치 인사들이 모두 다 집단적으로 서서 김경수 감싸기를 하고 특검을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에 대한 비난은 일단 여야 간의 정쟁의 도구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야 합의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미흡한 점을 마저 사하기 위해서 만장일치는 아닙니다만 여야 합의로 통과된 특검이거든요. 다수가 찬성표를 던져서 그런 특검에 대해서 자기들이 만들어서 통과를 해놓고 특검에 대해서 정치 특검이다, 한탕 특검이다, 특검은 무리수를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영장을 청구해서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이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법적 책임의 유무에 따라서 실제로 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사법적 판단이 남아있지만 일단 정치인 김경수로서는 상당한 타격은 받아 놓았거든요. 왜냐하면 진술 계속 바뀌고 있고 거짓말인 게 드러났고 앞뒤고 좀 휘기가 계속 드러나기 때문에 국민들이 볼 때는 김경수 지사도 솔직하지는 않구나, 거짓말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지나치게 집권여당 집단적으로 나서서 김경수 감싸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김광삼 변호사님, 허익범 특검의 승부수가